대학 청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는 왕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교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눌 교리의 제목은 그래서 교리가 뭔데 줄여서 그 교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도 많이 듣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듣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증들도 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덜 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들, 우리가 하는 이런 고민들은 아마 믿음의 선조들부터 줄곧 해왔던 고민들이 아닐까 싶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은 아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줄곧 해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잘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 해왔겠죠. 이 고민들의 끝에 나온 게 어쩌면 신조, 교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발전해서 신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학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교리라고 부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리와 신학은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법 좀 복잡하긴 해요. 신학이. 그래서 쉽게 풀어서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리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리를 좀 먼저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해서 물론 배우기도 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 설교들을 들어가면서 교리를 하나씩 맞추기도 하지만 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교리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또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이 교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해졌어요. 왜냐하면 요즘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자체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난 매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런데 내가 굳이 복잡하게 교리까지 공부해야 할까? 이것이 내가 천국에 가는데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리가 없어도 신앙생활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리가 없는 이 신앙생활은 금방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지금 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여전히 그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냐 하면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존에 있는 기독교에서 교리를 분명히 잘 가르쳤다면 이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집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만드는 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우리의 신앙의 뼈대와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6개월 정도간은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 나온 지는 3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뚜렷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 과연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영국은 같은 영국이지만 교리나 예배나 권징 이런 것들이 다 달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있긴 있었지만 교회가 각자 믿는 바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였던 올리버 크로멜이 청교도 공화국을 세우고 나서 교회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웨스트민스터에 불러 모았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모두 151명이었고 10명의 군주, 그 다음에 20명의 의원, 그리고 121명의 전국 각지에서 성직자들이 모였죠. 이들은 1643년 7월부터 1649년 2월까지 5년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정규 모임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몇 가지 원칙들, 여기서 나온 합의들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대요리문답은 일반적으로 교역자를 위해서, 소요리문답은 일반적으로 평신도를 향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강의는 어떤 책을 참고해서 했는데요. 특강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참고해서 이 책을 뼈대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할 거고, 또 이 책을 뼈대로 우리가 함께 6개월 동안 나눌 건데요. 이 책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들, 좀 더 더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더해서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의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는데요. 커리큘럼 잠깐 보고 오시죠. 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는데 이게 뭐지? 약간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데 이것을 명쾌하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잘 세워나가는 게 좋을지, 또 어떻게 내 신앙에 유익이 될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나눌 건데요. 밑에 이제 강의안도 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강의안을 다운받아서 함께 좀 공부하듯이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듣고 내가 이해하면 됐지만, 이번에는 좀 공부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는 우리 귀중한 대학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